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상승 출발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 그리고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지표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또 제조업 지수 또한 크게 하락하면서 이 성장률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 주택 수요 둔화를 불러왔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준의 금리 속도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도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미국의 GDP 그리고 PCE가 발표가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성공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은 선기원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원 선생입니다. 자, 시장이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 그런 모습을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또 PCE 발표도 있고요. ECB도 있고 소비자 FOMC도 다음 주에 있죠.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장세 속에서 또 오늘 자정에는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성공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 속에 긴축 속도 조절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금리가 하락하며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일은 달러 인덱스가 110선으로 내리고 사우디 감산 가능성이 불거지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의 75bp 인상과 연준 피봇 기대감에 페리티를 회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1.79% 하락한 11,4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68% 오른 1,66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64% 상승한 배럴당 8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2% 상승하면서 페리티를 회복했습니다. 1.0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블랙아웃 기간 속에서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선물 시장 하락세 나타냈었고 그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도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3주 들어서 최저치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투자 전략 어떤 것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관망이 좀 많은데 월요일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수요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요일은 또 재고지표가 있죠. 자, 일단은 분봉 차트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글이 실적이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고 MS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조금 상회는 했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물 시장은 오전 7시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 오후 시간 내내 횡보타고 지금도 뭡니까 횡보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저것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조금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조금 더 대두가 되고 있죠. 구글이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으로 일단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고요. MS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윈도우를 팔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수요가 살아야 되는데 그 수요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 미국을 대표하는 이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일단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지금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상이 0.75% 11월 2일 날은 될 거라고 거의 뭐 예상을 다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12월인데요. 12월에 어떤 가이드는 11월에 CPI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과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 향배가 조금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11월이죠. 11월 초에 CPI도 있고 첫째 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비농지표 발표 거기에다가 구인구직 보고서 구인구직 보고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구인과 구직이 리버스가 돼야 된다. 지금 구인보다 구인이 더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람들의 인력을 더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버스가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굉장히 많은 핫 이슈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장은 약하게나마 일단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 자, 추세선을 잠깐만 제가 조금 그어드리면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 내렸죠. 그렇죠? 이게 6월하고 9월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6월, 9월을 먼저 조금 볼까요? 자, 6월에서 9월을 좀 먼저 8월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조금 좁혀서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6월에서 8월까지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황인데 자, 이게 제가 차트 기술적 분석을 봐드렸을 때 자, 여기에서 최하단까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반등 시도를 했는데 최대 반등이 918라인까지 13,918라인까지가 최대 반등 폭이었다라는 겁니다. 50% 가격입니다. 한 47%까지 가고 나서 일단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 어느 정도 선까지 반등을 줄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아셔야 되는지 그걸 제가 숙제로 오늘 좀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6일 라인입니다. 8월 16일 라인이고요. 최저점이 지금 10월 13일 라인이죠. 제가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8월 16일과 10월 13일 요 라인에 3분의 1 내지 2분의 1 선까지 이게 나스닥 일봉이 치고 올라가는지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이 일봉 라인을 넘어서는지 혹은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숙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8월 16일 라인과 10월 13일 일봉 최저점의 3분의 1과 2분의 1 라인까지 이 지수들이 올라오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관망을 든 거는 지금 분봉상에도 보시듯이 여러분 어디 들어갈 라인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들어갈 라인이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방향성은 내일부터 일단은 단기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CPI보다 더 중요한 게 PC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PCE 발표 보고 나서 방향성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사실상 출연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짚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보시다시피 어떻게 자리를 짚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수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그것만 수익이 아니고 관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수익이 제로를 할지라도 요거는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기다리는 매매 하셨으면 합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자리 나오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이 1시간 전에 속보가 들려왔죠. 러시아에서 핵무기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전해지면서 미 선물 시장도 거기 같이 좀 덩달아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일단 아까 속보 나온 거를 바로 봤는데 네. 참 조금 어이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할 말이 지금 또 없어요.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촉즉발 사태로 또 치닫고 있는 것 전쟁을 같습니다. 일으킨 거 보면 예.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보여주기식 액션이라고 거의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예. 그 군사 전문가들의 다 예상을 깨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자막에도 나가다시피 핵훈련 일단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단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 지금 표출된 리스크예요. 그렇죠? 예, 표출된 리스크이기 때문에 진짜로 핵을 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그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아직은요.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또 이 러시아의 이 핵실험에 대해서는 좀 증시 영향 함께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당일 5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로 돌아서고 또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를 살펴보면 1.52% 상승한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당일 5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네. 사실은 5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네. 그리고 감산에 대한 플러스 요인 해서 지금 매수 매도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은 맞아요. 예. 자,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일목 하단입니다. 한 87.60달러 여기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조금씩 가고 있죠. 제가 오늘 매도 사인을 일단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감산은 어떻게 되죠? 예. 수요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수요가 낮아져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일단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사실은 여러분들 다 열어 두셔야 되고 차트상으로 일단은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일단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벗어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도 매수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게 일단은 낫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한없이 오르지 않을 겁니다. 오르는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7.60달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로 일단은 한번 짧게 들어가 보시고 이게 추세가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면 어차피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이 일목 그물대에서 캔들이 몇 개 형성되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격들이 놀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컷라인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한 뭐 200틱 정도 간인데
87.60달러에서는 한번 매도 전략 수립해 보시는 것도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의 힘이 센가 매수의 힘이 센가 이 두 가지인데 자, 감산에 의한 매수세 그리고 경기 침체에 의한 매도세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매도세가 훨씬 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87.60달러에서 일단은 매도 전략 짧게 수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당일에는 87.60달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또 국채금리도 내리면서 또 오랜만에 지금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0.80% 오르면서 온스당 1,671달러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에 대해서는 오늘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에 이어서 골드도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네, 오일이랑 골드나 오늘 사실은 조금 디커플링 되면서 가는 양상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봤는데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하고 동일하게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이 가는 대로 골드도 지금 가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자 제가 구간을 한번 조금 정해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봐도 고점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긴 또 쌍봉이죠. 쌍봉이기 때문에 하단을 깨는 모습 일단은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도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여기 체크를 해보시면 저점도 굉장히 낮아지는 나스닥 일봉과 거의 동일하게 가는 이런 차트의 모습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큰 그림을 잡는다라고 하면 대세 하락장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대세 하락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기법 중에 쌍봉 매매 기법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쌍봉입니다. 뚫지 못하니까 그렇죠. 첫 번째 라인을 두 번째 라인에서 뚫지 못하니까 전저점을 이탈하는 아주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전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평선을 보더라도 지금 21선과 5일선, 5일선이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21선을 맞고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점을 볼게요. 일단 오늘 최고점이 1600 잠시만요. 네. 1679.4네요. 1679.4를 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분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아까 크게 올랐거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후부터 일단은 장을 봤는데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반복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일목을 넘지를 못해요. 일목을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리 제가 일단 해드리면 1674달러입니다. 1674달러 매도짜리 하나 그리고 1675달러 한 1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1674에서 1675 이 그물대 사이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매도 전략 일단은 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골드, 오일, 나스닥 전부 다 일단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어떤 큰 자리를 지금 봐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서 순간순간 변할 때마다 제가 체크를 다시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이 자리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674에서 1675달러 선에서 매도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연준의 금리 인상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ECB의 또 강한 매파 기조가 전망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자 유로화 1개월 들어서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페리티 회복했습니다. 0.74% 상승한 1.00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일 유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는 관망을 들어두셨어요. 유로는 제가 한 2달, 3달 만에 관망을 처음 들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계속 매도였는데. 매수나에 들지도 예. 않고요.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 분석을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시비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 유로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당연히 오르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설명 굉장히 조금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실 거고 좀 길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되면서 그물대까지 진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관망 사인 드린 이유는 뭐냐면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아직은 매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2022년 한 해를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도고, 자, 제가 체크를 조금 하나 해드릴 게 한 번도 이 고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이 파동에서 고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전고점을 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에서 일단은 저는 이게 단기적이라고 일단은 보는데, 기본적 분석에서 어차피 22가 금리를 0.75% 정도 올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일단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유로의 가치가 올라가서 일단은 오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왔고, 또 어떻게 되죠? 이 그물대 안에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물대 위입니다. 이 그물대 상단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뻥 뚫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이 그물대를 통과하면 뻥 뚫려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오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사실 오를지 안 오를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몇 년 내에. 자,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이 그물대까지는 보입니다. 이 그물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그물대 라인이 일단은 1.01390 정도, 1.01390 정도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충분히 일단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0.75% 발표를 하면서 여기는 일단은 맞을 거다. 여기까지 일단은 맞을 거다. 그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볼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11월 2일 날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었던 스프레드가 다시 늘어나서 제 예상으로는 다시 밑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관망 들으셔야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포지션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유로 오랜만에 좀 관망을 들어주셨지만 여전히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준에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와야 금리 인상 조절이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이 실적도 부진하게 나오고 또 경제 지표도 좀 약하게 확인이 되면서 이러한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요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성경 선생 마스터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마스터님은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항상 1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렸다시피 네.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 예.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박살나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리고 제가 필립스 곡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박살이 나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슬프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경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존재를 해왔고, 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다수의 99%가 위기를 겪지만 소수의 1%는 항상 신흥 세력, 부르주아 세력, 그리고 신흥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 2009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우리 우리나라도 시청자분들이 또 1%가 되면 예, 좋겠네요. 그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1%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 기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은 일단 그 기회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회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질 GDP 마이너스가 2022년 7월에 미국이 2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경기 침체가 일단 미국은 시작이 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두에 유로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유럽이 굉장히 지금 좀 위기의 상황이 있죠. 자, 독일 그리고 영국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2022년에는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0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밑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로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을 50이어서 굉장히 제조업 지수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50이 제로입니다. 이걸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제조업 지수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직도 물론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이런 게 좀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먹고 쓰는 것 전부 다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다 제조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제1대장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표가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1%를 찍었고 올해 연말까지 12%에서 13%까지 물가가요. 그리고 내년에 최대 22%까지 일단은 예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자 여기 유로존 보시다시피요. 유로존도 지금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보시면 10%가 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사실상 보면은 자 상품, 서비스, 뭐 식품, 에너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라고 쳐도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탈리아도 지금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유로존의 경기 침체 일단은 제가 조금 갖고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CPI 일단은 조금 짚어볼게요. 이제 물가를 거의 1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CPI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아직도 1년, 2년, 3년 정도는 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일단은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CPI와 근원 CPI가 있죠. 두 개 다 문제기는 하지만 근원 CPI가 더 문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가격이죠. 근원 CPI를 일단 보시면요, 여러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계속 일단은 오르고 있고 CPI 내 주요 품목별 상승 기여도를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옅은 하늘색이거든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조금 많은 상승의 기여도를 일단 하고 있다. 물론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11월에 CPI가 더 문제다라고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월에 CPI가 더 문제다. 왜냐?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자,
유가 차트를 일단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유가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 이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 물가 지수를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잘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9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9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예. 제가 강조드리다시피 6월에서 9월은요, 굉장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근데 10월은 어떻게 됐죠? 10월은 딱 보기만 해도, 자, 눈대중으로 딱 보기만 해도요, 9월과 10월의 평균 가격을 조금 보시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10월이 더 큽니다. 자,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한 3개월 이상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일단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단, 유가 외에는 사실은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냥 99.9% 유가 외에는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근원 CPI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 11월 2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근원 CPI는 물론이고 헤드라인 CPI 있죠? 헤드라인 CPI도 지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유가가 올랐으니까. 자, 내리고 자료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유가가 내려서 CPI가 내렸어요. 근데 유가가 10월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헤드라인 CPI도 오를 것이다. 자, 연준의 피봇은 아니더라도 금리 속도 조절론이 일단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시장이 눌러지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중국 이슈죠. 중국 이슈로 인한 홍콩 사태. 제가 월요일 날 설명드렸다시피 홍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항생지수가 많이 빠졌다. 외국인의 자본 이탈이 일단 일어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이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1월에 CPI가 더 큰 문제다. 자,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 페드에서 11월 2일 날 FOMC에서는 0.75%를 거의 올릴 것이고 12월 달에 속도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0.5% 이상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속도 조절론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속도 조절 아닙니다. CPI가 물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금리를 급속도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4.5% 정도로 일단은 마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2월에 0.5% 올리는 게 맞습니다. 속도 조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장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탄력과 비탄력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탄력이란 개념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탄력이란 개념은 이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비탄력이란 개념은 가격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만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탄력적 CPI라는 건요, 이건 코어 CPI로 보시면 됩니다. 근원 CPI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근원 CPI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하면, 그 상승과 상승률입니다. 상승과 상승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나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상승은 뭐죠? 합쳐진 개념이고요. 상승률은 6월에서 7월, 7월에서 8월, 9월에서 10월입니다. 상승률은 마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단계마다의 그 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걸 제가 또 짚어드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이번에 헤드라인 CPI 그리고 11월 2일 날 헤드라인 CPI하고 코어 CPI가 발표되는데 혹시 이제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상승률은 말진이에요. 단계별입니다. 상승을 보셔야 됩니다. 상승률은 떨어졌어도 CPI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1월 CPI 중요성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차트 봐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트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쭉 한번 늘려보면, 네. 근데 여러분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개파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네요. 개파락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남았습니다. 갭을 메꾸는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남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망을 일단 하셔야 되고 개파락이 굉장히 많이 돼서 지금 시가가 여기였는데도 오늘 시가가 여기입니다. 저 좀 늘려드릴게요. 자, 시가가 여기였는데 개파락이 굉장히 많이 돼서 오늘 시가가 여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을 다 메꾸고 어떤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면 오르는 건데요. 오늘 늘려보면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만큼이나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계속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흐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또 이 지표에 따르면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올해 초 3%에서 7%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택 수요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주담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7.1%까지 치솟았어요, 미국이. 네. 상당히 높네요. 네, 자료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네. 되게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높은데 하지만 주택 금리가 높아지는 대신 우리 적금 금리도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예, 여기에 그쪽으로 대해서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해외 선물이지만 예.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도 여러분들 이제 봐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적금 풍차 돌리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카드 돌리기랑 비슷한가요? 적금 풍차 돌리기는 뭐냐면 예. 1월에 적금 하나 들고 예. 2월에 들고 3월에 들고 4월에 듭니다. 네. 그거를 6개에서 최대 12개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굉장히 힘든데 예. 13개월부터는 만기, 1년 만기에 대한 적금이 다시 리펀이 되기 때문에 오. 그때부터 일단은 굉장히 살만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입가에 좀 미소가 띄어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7%가 넘는다라는 것은 네. 적금 금리도 그만큼 일단은 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외 선물을 주로 방송하지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금 풍차 돌리기라는 개념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 네, 보도록 투자 팁 하겠습니다. 챙겨주셨고요. 네, 자, 주택 시장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체감 경기가 급냉을 일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0년 모기지 채권 금리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주택시장 지수입니다. 연한색이거든요. 연한회색도 급락을 일단 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세계든지 간에 금리가 높으면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가격이 10년 만에 하락 반전을 일단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10년 만에 하락 반전인데 이거를 아로 해석하지 말고 어로 일단 해석을 하면 13년 동안 미국은 굉장히 많은 통화량을 뿌리면서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켰단 말이에요. 사실은 빚에서 빚으로 만든 이런 경기 부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산이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통화량의 가치가 내려가고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증대가 된 현상이 지금 10년, 13년이 지속되다가 지금은 뭡니까? 10년 만에 하락 반전을 한 건데 이거를 어로 해석을 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기본적인 것은요. 금리 인상은 뭡니까? 경기가 과열되고 과열된 경기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금리가 높아져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자산의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산의 거품이 사그라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집값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고 있나요? 자, 수요가 쪼그러드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어서 자산 가격이 일단 내려가는 건데, 자, 일단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 PCE, 개인 소비 지출과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임대료죠. 주택과 임대료입니다. 30에서 40% 정도 지분을 일단은 차지하고 있는데, 자, 주택 가격은 내려가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일단은 내려가지 않는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이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샀어요.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3%였는데 지금 7%가 넘어갑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금리가 2배로 뛰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은행하고는 변동금리로 거의 여러분 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리금을 2배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담을, 나는 집을 팔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를 하죠? 세입자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는 요지부동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이 집을 팔기 싫어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느냐? 바로 세입자한테 전가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개인 소비 지출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임대료, 주택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의 전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기지 금리와 귀속 임대료의 상관관계를 일단은 나타낸 건데요. 자,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올라가죠.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입자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임대료는 더 많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데 이런 부작용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분석, 주택 시장 분석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꼼꼼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또 조금 전 오후 11시 30분에 발표한 원유 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전치와 예전치를 모두 상회한 258만 8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또 가솔린 재고는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감소한 147만 8천 배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오일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차트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일봉상 일단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87.60이었는데 네. 지금 55 정도 일단은 찍고 있고요. 자, 일단은 매도 자리를 제가 일단은 봐드렸죠. 짧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직선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 한번 보시는 거 87.60 정도입니다. 지금 7, 8 찍힌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를 뚫었어요. 예, 뚫죠? 그러면 뚫었으면 우리가 룸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87.60이 일목 하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87.60에서 매도 포지션 보는 것 하나. 그리고 이것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87.60에서 매수 포지션 보는 것, 그리고 그 라인은 일목 상단까지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분봉을 잠깐 좀 보도록 하면 자, 일단 87.56달러네요. 87.56달러에서
일단 살짝은 지금 멈춰져 있는데 조금 있다가 87.60달러 일단은 찍고 나서 이것을 뚫고 일목상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일목을 맞고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라인은 지금 다 왔고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막판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다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증시 오늘 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는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선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 분석을 일단 해드리면 네. 이게 금리 문제인데 예. 금리가 높아지면 어차피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시장이 일단은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 그 이창용 총재 얘기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이창용 총재가 한 단계 한 단계 간다라고 취임했을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한 단계 한 단계라는 것이 여러분 0.25%입니다. 0.25%를 한 단계 한 단계 간다고 했는데 0.5를 올려버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스프레드가 이 정도 역전이 됐는데 그나마 스프레드를 이 정도로 일단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11월 2일 날 또 올려요. 12월 달에 또 올립니다. 이 두 번만 올려도 1.25%예요. 어차피 12월은 0.5% 올린다는 가정하에 왜냐? 4.5% 정도를 일단은 맞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일단은 맞게는 11월은 0.75%를 올릴 것이고 12월은 0.5%를 올린다는 가정하에서 두 달 만에 1.25를 올리는 거거든요. 두 달 만에 1.25를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따라갈까? 지금도 우리가 빅스텝을 밟으면서 일단은 가고는 있는데 지금도 주담대, 우리나라 주담대도 6, 7%를 일단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우리도 두 번을 더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담대가 진짜로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에 나오다시피 1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암울하고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적자를 일단 보고 있는 상태. 자, 매출이 많을 때 지출이 많은 거는 그나마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영업자분들도 이해하시죠? 매출이 많을 때 지출이 많은 건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자, 지출은 지금 많은 상황인데 그나마 뜨던 매출이 이게 줄어들면 나라 살림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거든요. 수출이 지금 조금 줄고 있다는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고 있다는 시그널도 제가 노란톡방이나 한번 주말 특강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암울하게 보는 게 사실이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켜드리면 지금 12월입니다. 12월 선까지는 아마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박스 횡보를 그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스 횡보 그리고 글쎄요, 이번엔 산타랠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스 횡보를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일단 설정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박스 라인을 일단은 그릴 것이라고 보고 기본적 분석은 아직도 시장은 하방으로 갈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어느덧 또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한 성균 선생 마스터님께서 또 내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개장 전에 함께 하시면서 오후 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성균 선생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궁금한 사항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동일하게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성균 선생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화요일에 함께하는 천명 마스터님의 오프라인 강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또 참여 방법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 11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